어제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어떤 압도적인 여당의 승리를 보수의 몰락으로 규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나눠보기 전에요. 그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의 회견부터 한번 보시죠. 사실은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당이 변화해야 할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보수만 외치다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아무 변화를 안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이 좀 흘려 지나갔는데요. 아무 변화도 안 했다. 하지만 사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쇄신을 외치면서 40%에 가까운 현역들을 교체했고요. 막판에는 보수 통합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자, 이 보수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수의 몰락은 맞는 얘기인데요. 예. 저는 수구 세력의 몰락이다. 수구 세력의 몰락이다. 보수와 수구 좀 예.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수구와 보수가 자꾸 이렇게 같이 혼재되는 것 예.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태극기 예. 들고 나오시는 분들, 좀 그분들의 생각 존중합니다. 예. 그분들의 생각 소중한 것이고, 아니 그분들의 주장이 대단히 과격하고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예.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지 하야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적 언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점들. 그걸 박근혜 무조건 석방해라. 수구 세력의 몰락이라고 규정을 하시면요, 교수님. 수구적 보수. 수구적 굳이 보수.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지금 이 몰락한 당이 통합당이니까 이 통합당은 수구적 보수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니 그 내부에 그런 기저가 많이 깔려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그런 예.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 예. 태극기 세력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과 선을 잘 못 긋잖아요. 자꾸 그쪽에 의지하려 하고. 황교안 대표는 지나간 일입니다만 정광훈 목사를 두둔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도 유권자들이나 합리적 보수층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그런 게 바뀌어야 통합의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도 보수 끌어들이고 이랬던 거였잖아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끌어들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에서 말하자면 신장 개혁을 한 거예요. 예. 적당히 바꾸고 내용은 안 바꾸고 예. 리모델링도 비슷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이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수님은 이것이 어떠십니까? 뭐 예. 구조적인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선거가 만약에 2월 첫째 주 정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예. 것이다. 이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2월 하는데 첫 번째 주라는 말씀은 코로나를 뭐 기준으로 하시는 막 건가요? 시작됐을 예, 때이고요. 예. 그때까지는 여권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살아 있을 때였다 예.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래서 야당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2월 첫째 주쯤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나온 것이 뭐냐라고 하면 공천 파동이다 이렇게 예.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공천에서 경쟁자들을 잘라대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예. 또 공천을 소위 말해서 호떡 공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엎었다가 저렇게 엎었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2월부터 해서 3월까지 아무런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슈도 넣은 것이 없습니다. 이슈라고 해서 넣은 게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조국을 살릴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로 이슈가 나온 것이다. 2월과 3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경제를 살릴 것이냐, 뭐 조국을 살릴 거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자마자 나온 것이 이제 그야말로 선거 마지막 일주일에 세월호 사건을 예. 비롯해서 이런 막말들이 막말 나오고 파동이요. 그것들이 단시간에 해결되지 못했고 그것도 역시 또 호떡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또 아쉬운 것은 무슨 폭로를 하겠다라고 해서 N번방에 대한 폭로를 하겠다 이러다가 또 마지막에 가서 그걸 굉장히 공개를 많이 어나운스 해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특정인의 아들은 없다.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공개를 해왔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구조적으로 봐서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쇄신이 적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선거 과정 전체가 잘못되었다. 교수님 말씀은 어떤 이 보수의 아까 교수님이 수구적 보수의 몰락은 어떤 구조적 부분이 아니고 선거 전략상 어떤 차질인 부분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럼? 충분히 쇄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예.
동의하지만 예. 그러나 이길 것 같다는 생각하에 공천을 장악하고 다음 대권을 위한 당내 장악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았다. 예. 라고 하는 거죠. 야당은 끊임없이 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제기하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월 달, 3월 달에 도대체 야당은 뭐 하겠다는 거야? 왜 야당은 네. 한마디도 말이 없어? 지금 무관 수행 중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정치 컨설턴트의 분석에 따르면, 평가에 따르면 보수는 지금 한국 사회 보수는 주류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직 주류인 줄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어떤 구조적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류라는 게 우리 사회 기득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앞뒤 맥락은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이 예, 무슨 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이 탄핵 이전에 보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주류다 비주류다를 떠나서 예. 그러다 탄핵 이후에 진보가 좀 많이 불어났고 예. 그 적폐 수사 과정 속에서 보수가 상당히 위축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쪽으로 약간 이제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졌다라는 평가들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통합당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평가를 많이 했어요. 이 예. 선거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그 조국 사태 있었죠. 그리고 청와대 관련 수사, 뭐 하명 수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혹 예. 사건 거 같은 거. 이게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단히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게다가 코로나 초기에 중국에서 유입하는 거 차단 못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예. 근데 그러다 국면이 바뀐 거거든요. 코로나19라는 걸로 바뀌고 지금 말씀처럼 적절히 대처 못했고 야당이. 예.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겹친 거라고 봐야 돼요. 이번에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의 전술적 실수 또 있고. 이런 부분의 지적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 주류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세대. 사회에서 386의 경우에 지금 50대인데요. 그들이 굉장히 어떤 진보적이고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세력이었는데 기존에는 50대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지금은 보수라고 수 없죠. 보수라고 그런 어떤 전체 사회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주류가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사회의 트렌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트렌드와 어떤 다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50대 성향, 그리고 60대도 마찬가지. 예. 60대도 80년대 학번들하고 같이 다니는 60대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학생운동 80년대 그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 60대를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보수다. 예. 그렇지 않아요. 60대도 그렇지 않다는 60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시죠. 예.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파악 못하고 무조건 60대 과거에 이상은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거 시대 변화라는 게 그런 걸 시대 변화를 인식해야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주류가 변했는데 인식 못했다는 예. 말하고 일맥상통할 수 예. 있겠죠. 왜 지금의 보수는 그렇게 뒤처졌을까요? 사실 뭐 이제 이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는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박성민 대표의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가 다 진보 성향을 띠고 예. 있고 50대조차도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수도 있지만 진보도 있어서 예. 섞여 있어서 그 선거 때마다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대의 경우에는 30대, 40대와 또 다른 경향을 예, 보이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이번에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20대가 50대보다도 더 보수적인 뭐 성향을 보이는 조사들도 나타나기도 예.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보가 절대적인 다수다. 꼭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대의 경우에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60대, 70대만 붙잡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보수는 뭐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 보수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라고 한다면 정말 좀 더 수구적인 성향이 있는 영남 의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이 오히려 그들보다는 조금 더 중도에 와 있는 수도권 의원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당선인들의 분포를 보면 영남이 다수인데 과연 이 영남의 다수라고 하는 것이 그 영남의 이념 성향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미래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참고로 제가 50대인데요. 그 제 지인 하나가 오늘 말한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면 세월호 사태의 경우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런 비극을 당했는데 이 땅의 보수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느낌이 오지 않았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그걸 보수 전체로 얘기하는 건 좀 아까 약간 말씀드린 수구적 보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이제 표현하는 수구라고 표현하는 예, 것인데 예. 우리 사회의 그 수구는 냉전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세월호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교통사고다, 해난사고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통사고 맞죠, 해난사고 맞아요. 그러나 세월호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모순이 어쨌든 간에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 한국 사회 모순 같은 것. 그렇습니다. 그걸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타난 현상하고 이거는 교통사고다. 과거 페리오도 그런데 이건 왜 똑같이 안 하냐. 이런 식의 사고. 이게 완전히 구시대적 이거 퇴행적 사고니. 그걸 예.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와 진보의 분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유권자는 항상 바뀝니다. 갑자기 보수도 많아졌다 진보도 많아지고 그래요. 탄핵 이전에 보수가 많았다 왜 진보가 많아졌습니까? 예.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시대적 지향이 그렇게 되면 거기 따르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바뀌면 통합당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예. 반대 민주당은 계속 승리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월호 일사중인데 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또 그분의 생각이지만 저 세월호와 다른 교통사고를 같이 본다? 그분이 말씀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이 일정 부분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예. 통합당 내에.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가 볼 때는 맞지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 더 여쭤보면 왜 그런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위 말 이른바 수구 보수들은 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거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냉전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었을 예. 것이고 압축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기득권을 향유했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롭게 불평등을 완화하고 뭐 재분배하고 복지 강화하는 이런 게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그게 다른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이러한 이슈와 사회 정치적인 이런 쟁점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적이고 중국 가까우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뭐 우한 폐렴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수구적으로 보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고 퇴행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중도적 관점도 보면 그렇다. 중도적 관점에서. 교수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패배가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극단 세력만 자꾸 남을 가능성이 예. 있고 그 극단 세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 세력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마케팅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이 세력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정말 점점 사회에서 더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린 사고로 특히 민주화의 우리가 산업화를 했던 역사도 인정해야 되고 민주화를 했던 역사도 인정해야지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정말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쯤에서 말입니다. 앞서 들으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말을 다시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 같은데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는 겁니다. 예, 그 통합당의 아까 통합당의 주류 세력이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러니까 통합당의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니냐고. 예. 김 교수님 지금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들의 약간 스펙트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통합당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통합당의 기저에 깔리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걸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거 바꾸라고 이번에 180석이 나온 거거든요. 예. 민주당에게. 예. 그걸 이해 못한다면 예.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리 셋이나 뭐합니까? 예.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건드리지 않고 예. 자꾸만 유해형적인 건 건드리면은 예. 겉에 종기나면 괜히 이 상처만 소독하고 마는 거밖에 안 예.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관점에서 김정희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의 한 낙선 후보가 한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문재인 정부도 못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실력과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 상당 다수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왜 보수가 졌는가라고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황교안 대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탄핵당한 정부이고 이 탄핵당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다시 나타나서 당을 지도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정부인데 그 정부의 고위 인사가 와서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도 유능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다시 어떤 힘에 의해서 왜 어떻게 컴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컴백해서 당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통합당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폐허가 된 한국의 보수.
가장 큰 소문가 뭡니까? 앞서도 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보수와 진보의 가치는 다 소중한 거죠. 예. 보수와 진보가 서로 보완해야 되고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 보수라는 건 보수로 포장돼 있는 미화돼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는 정말 바꿔라 정말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 진보 쪽하고 너무 다른 생각. 물론 진보가 더 옳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세월호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안보적인 사건이 났을 때도 지나치게 한쪽이 치우쳐 있는 것. 우리가 그걸 이제 이른바 냉전적 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 정말. 예. 물론 이제 연령 효과 때문에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보수적인 해요. 근데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예. 보수와 진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예. 어쨌든 한국 사회의 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단 국가라는 거, 예. 또 압축 성장했다는 그런 어떤 압축 성장의 음영, 그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같은 걸 좀 바꾸면은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잘 든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와우장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